오후 4시 학교 앞 편의점에 들어서는 소년이 있다. 14살 준혁. 운동화 옆구리에는 구멍이 뚫려 양말이 보인다. 교복 소매는 닳아 실밥이 풀렸고 준혁은 진열대 사이를 천천히 걷는다. 컵라면 2개, 삼각김밥 하나. 손이 망설인다. 결국 컵라면만 집어든다. 계산대 앞. 준혁은 주머니에서 체크카드 한 장을 꺼낸다. 모서리가 닳아 글씨가 희미해진 카드. 2달 전 엄마가 병원 침대에서 떨리는 손으로 쥐어준 것이다. 단말기에 카드를 대는 순간 삐익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린다. 잔액 부족. 빨간 글씨가 액정에 떠오른다. 준혁의 얼굴이 굳는다. 편의점 주인이 안경 너머로 준혁을 내려다본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입꼬리가 비죽 올라간다. 야, 돈도 없으면서 왜 물건을 집어들어? 목소리가 가게 안에 쩌렁쩌렁 울린다. 뒤에 서 있던 손님들이 고개를 돌린다. 준혁의 귀가 빨갛게 달아오른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 손에 들린 컵라면을 내려놓는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문을 밀고 나온다. 찬바람이 뺨을 스친다. 주머니 속에는 동전 몇 개. 1,700원.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골목을 걷는다. 배가 고프다. 아침도 걸은 탓에 속이 쓰리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따로 있다. 반지하 쪽방. 사평 남짓한 공간. 문을 열면 습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벽지는 습기에 부풀어 군데군데 벗겨져 있고 천장 구석에는 곰팡이가 검은 얼룩처럼 번져 있다. 준혁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선다. 문 옆 작은 탁자 위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사진 속 여자가 웃고 있다. 32살의 세상을 떠난 엄마. 그 앞에 시든 국화 한 송이가 고개를 떨구고 있다. 엄마, 배고파? 준혁은 사진 앞에 주저앉는다. 목소리가 갈라진다. 냉장고를 연다. 텅 비어 있다. 어제 먹다 남은 밥 한 숟가락이 굳어서 누렇게 변해 있다. 준혁은 냉장고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댄다. 천장을 올려다본다. 곰팡이 얼룩 사이로 형광등 빛이 지직거린다. 2달 전 병원 중환자실. 엄마의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그 손이 준혁의 손바닥 위에 뭔가를 올려놓았다. 통장 한 권. 준혁아, 이 통장으로 생활비를 써. 숨이 끊어질 듯 가늘었다. 눈가에 맺힌 물기가 볼을 타고 흘렀다.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나을 거잖아. 준혁은 통장을 받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엄마는 준혁의 손을 꼭 쥐었다. 미안해, 준혁아. 엄마가 더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그게 마지막이었다. 엄마는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준혁은 엄마의 차가워지는 손을 붙잡고 밤새 울었다.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겨진 현실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통장은 서랍 속에 그대로 넣어두었다. 이제 그 서랍을 열어볼 시간이다. 준혁은 엄마의 유품이 담긴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낸다. 뚜껑을 연다. 약병들, 희미한 사진 몇 장, 그리고 통장 한 권. 표지가 바랬다. 13년은 된 것 같다. 준혁은 첫 페이지를 펼친다. 입금 150만 원. 입금 150만 원. 입금 150만 원. 같은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다. 매달 13년 동안. 준혁의 눈이 커진다. 손이 떨린다. 휴대폰 계산기를 꺼내 두드린다. 150만 곱하기 156. 숫자가 뜬다. 2억 3,400만 원. 숨이 멎는다. 준혁은 통장 첫 페이지를 다시 본다. 거기에 손글씨가 적혀 있다. 2가지 필체. 혜정아, 우리 결혼 자금으로 모으자. 민호. 그 아래
다른 색 잉크로. 혜정아, 미안해. 꼭 돌아갈게. 그때까지 이 돈으로 우리 아이 잘 키워줘. 민호, 민호. 처음 보는 이름이다. 준혁은 글씨를 손가락으로 쓰다듬는다. 엄마는 아빠에 대해 단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다. 물어볼 때마다 말을 돌렸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직전 의식이 흐릿해졌을 때 엄마는 중얼거렸다. 민호야, 미안해. 사랑했어.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이제 알 것 같다. 민호라는 사람. 이 통장에 13년 동안 돈을 넣어준 사람. 이 사람이 내 아빠야? 준혁의 목소리가 텅 빈 방 안에 울린다. 대답은 없다. 영정사진 속 엄마만 웃고 있다. 준혁은 통장을 가슴에 꼭 안는다. 심장이 뛴다.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조금은 설렌다. 내일 은행에 가야 한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린다. 쪽방 안에 형광등 빛만 희미하게 흔들린다. 준혁은 통장을 베개 밑에 넣고 눕는다. 배가 고프다. 하지만 괜찮다. 내일이면 뭔가 달라질 것 같다. 엄마가 남겨준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14살 소녀는 그렇게 밤을 지새운다. 천장의 곰팡이 얼룩을 바라보며 내일을 기다리며 2012년 가을 서울 종로구 골목 어귀에 작은 약국이 있다. 혜정 약국. 유리문에 붙은 글씨가 햇살에 반짝인다. 카운터 안에 28살 여자가 앉아 있다. 여혜정. 흰 가운 위로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이 흘러내린다. 손님에게 약을 건네며 웃는 얼굴이 온화하다. 저녁 7시. 유리문이 열리고 남자가 들어온다. 32살 이민호. 건설회사 차장.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기침을 한다. 종합 감기약 주세요. 목소리가 쉬었다. 혜정은 약장에서 약을 꺼내며 그를 올려다본다. 식후 30분에 드세요. 졸릴 수 있으니까 운전하실 땐 조심하시고요. 민호는 약봉지를 받아든다. 혜정의 눈가에 잔주름이 지며 미소가 번진다. 그 미소가 민호의 가슴에 박힌다. 감사합니다. 민호는 그날 이후 자주 약국을 찾는다. 두통약, 소화제, 비타민, 일주일에 서너 번. 혜정이 웃으며 묻는다. 손님, 요즘 자주 오시네요. 어디 많이 편찮으세요? 민호는 머쓱하게 웃는다. 아, 이 약국이 집이랑 가까워서요. 거짓말이다. 그의 집은 강남이고 약국은 종로다. 왕복 2시간 거리. 하지만 그 시간이 아깝지 않다. 어느 날 민호는 약을 사지 않는다. 대신 카운터 앞에 서서 말한다. 저 약국 끝나고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혜정의 손이 멈춘다. 볼이 살짝 붉어진다.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좋아요. 근처 카페. 창가 자리에 마주 앉는다. 민호는 아메리카노를, 혜정은 카페라떼를 시킨다. 저는 건설회사 다녀요. 이민호라고 합니다. 저는 약대 나오고 5년째 이 약국 운영하고 있어요. 여혜정이에요. 대화가 물 흐르듯 이어진다. 민호는 혜정의 목소리가 좋다. 혜정은 민호의 눈빛이 따뜻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한다. 영화관에서 손을 잡고 한강변을 걸으며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는다. 석 달 후, 민호는 혜정의 손을 잡고 은행으로 들어간다. 혜정아, 우리 함께 쓸 통장 하나 만들자. 혜정이 눈을 동그랗게 뜬다. 통장이요? 응. 내가 매달 돈을 넣을게. 우리 결혼 자금으로 모으는 거야. 결혼. 그 단어에 혜정의 심장이 뛴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다. 민호 씨, 결혼이라뇨.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민호는 혜정의 손을 꼭 쥔다. 빠르지 않아.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어. 통장이 만들어진다. 민호는 첫 페이지에 펜을 들어 적는다. 혜정아, 우리 결혼 자금으로 모으자. 민호. 6개월 후, 민호는 반지를 산다. 레스토랑을 예약한다. 오늘 청혼할 생각이다. 그때 전화가 울린다. 아버지다. 민호야, 당장 집에 와. 본가 거실. 아버지 이종훈이 서 있다. 58살. 얼굴이 굳어 있다. 너 지금 누구랑 만나고 있다며? 민호의 등줄기가 서늘해진다. 아버지, 어떻게 아셨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아버지가 소파에 앉으며 말한다. 우리 회사가 위기야. 대우건설과 합병해야 살아남는다. 그러려면 내가 대우건설 회장 딸과 결혼해야 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아버지,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테이블을 내리친다. 쾅 소리가 울린다. 사랑? 그런 걸로 회사를 구할 수 있냐? 내가 결혼 안 하면 직원 300명이 길거리에 나앉아. 민호는 아무 말도 못한다. 아버지의 눈에 절박함이 서려 있다. 2주 후, 민호는 박서연과 결혼식을 올린다. 식장에는 재벌들과 정치인들이 가득하다. 민호는 턱시도를 입고 있지만 눈빛이 죽어 있다. 서연도 안다. 이것이 사랑 없는 결혼이라는 것을. 결혼 일주일 후, 민호는 약국을 찾아간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혜정이 고개를 든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민호 씨. 민호는 카운터 앞에 선다. 목소리가 갈라진다. 혜정아, 미안해. 나는 결혼했어. 정략 결혼이야.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혜정이 입을 막고 화장실로 달려간다. 구역질 소리가 들린다. 민호가 화장실 문 앞에 선다. 혜정아, 괜찮아? 혜정이 나온다. 얼굴이 더욱 창백하다. 물로 입을 헹군다. 민호는 그 순간 깨닫는다. 혜정아, 혹시 임신한 거야? 혜정은 대답하지 않는다. 눈물만 흐른다. 민호가 다가가려 하자 혜정이 뒤로 물러선다. 가세요, 민호 씨. 당신은 이제 결혼했잖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린다. 혜정아, 내 아이라면 말해줘. 혜정이 고개를 젓는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당신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요.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민호가 무릎을 꿇는다. 혜정아, 내가 비겁했어. 하지만 아이를 낳아줘. 제발. 내가 책임질게. 혜정이 민호를 일으켜 세운다. 목소리가 단호하다. 저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어요. 당신은 당신 가정을 지키세요. 민호는 결국 약국을 나선다. 뒤를 돌아본다. 혜정이 카운터에 엎드려 오열하고 있다. 그날 밤 민호는 통장을 꺼낸다. 첫 페이지의 메모 아래에 다른 펜으로 적는다. 혜정아, 미안해. 꼭 돌아갈게. 그때까지 이 돈으로 우리 아들을 잘 키워줘. 민호. 그 후 13년. 민호는 혜정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약국은 문을 닫았고 혜정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매달 150만 원을 입금했지만 단 한 번도 출금되지 않았다. 현재 회장실. 민호가 창밖을 바라본다. 45살이 된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다. 혜정아, 미안해. 이제라도 너를 찾을게. 그리고 우리 아이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다. 어딘가에 있을 혜정과 아이를 향해 민호의 마음이 날아간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고 은행으로 향한다. 엄마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떨리는 손으로 뗀 서류들이다. 박재현 지점장이 서류를 펼친다. 안경 너머로 글씨를 훑는다. 엄마 이름 여혜정,
아들 이름 여준혁? 맞네요. 손가락이 한 곳에서 멈춘다. 그런데 아버지 란이 비어 있네요. 준혁은 고개를 숙인다. 목소리가 작아진다. 저는 아버지를 몰라요. 박재현은 더 묻지 않는다. 서류를 덮고 준혁을 바라본다.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이 통장은 이제 준혁 학생이 상속받는 거예요.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만 일단 사용은 가능해요. 준혁의 눈이 커진다. 정말요? 제가 이 돈을 쓸 수 있어요? 박재현이 고개를 끄덕인다. 서랍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낸다. 검은색 체크카드. 준혁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 카드로 돈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쓰지는 마세요. 준혁은 카드를 받아든다. 손끝이 떨린다. 생전 처음 자기 이름이 적힌 카드를 갖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박재현이 덧붙인다. 그리고 준혁 학생, 이 계좌를 개설한 사람이 이민호 회장님인데 혹시 아는 분이세요? 준혁은 고개를 젓는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행을 나선 준혁은 곧장 편의점으로 향한다. 일주일 전 카드가 거절됐던 그곳이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간다. 진열대 사이를 천천히 걷는다. 컵라면 5개, 삼각김밥 5개, 바나나 우유 3개, 과자 몇 봉지, 팔에 한가득 안고 계산대로 간다. 편의점 주인이 준혁을 알아본다. 야, 너 지난번에 말을 잇다가 멈춘다. 준혁이 검은색 카드를 내밀었기 때문이다. 단말기에 카드를 대자 삐빅 승인음이 울린다. 총 23,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준혁은 봉투를 들고 편의점을 나선다.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제 배고프지 않아도 된다. 그 순간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이민호 건설 본사 회의실. 민호는 대형 스크린을 보며 임원들과 회의 중이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한다. 강비서의 문자. 회장님, 여혜정 씨 명의 카드가 방금 사용되었습니다. 위치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편의점입니다. 민호의 심장이 멈춘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다.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다. 민호는 이미 문 밖으로 나가고 있다. 검은색 벤츠가 봉천동을 향해 달린다. 민호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본다. 손이 떨린다. 13년을 기다렸다. 드디어 아들을 만날 수 있다. 편의점에 도착했을 때 준혁은 이미 떠난 후다. 민호는 주인에게 묻는다. 방금 카드 쓴 아이 어디 갔습니까? 주인이 골목을 가리킨다. 저쪽으로 들어갔는데요. 민호는 골목으로 뛰어간다. 좁은 길, 낡은 건물들. 하지만 준혁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민호는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온다. 폐쇄회로 영상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주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묻는다. 누구신데요? 민호가 명함을 건넨다. 이민호 건설 회장입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모니터를 돌려 영상을 보여준다. 화면에 준혁이 나타난다. 14살, 짧은 머리, 낡은 티셔츠. 민호는 화면을 응시한다. 눈가가 젖는다. 그 얼굴, 혜정을 닮았다. 눈매, 코, 입술. 하지만 턱선은 자신을 닮았다. 준혁이 내 아들. 목소리가 갈라진다. 민호와 강비서는 주변 상가를 돈다. 세탁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50대 여주인이 빨래를 개고 있다. 혹시 이 근처에 14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 아세요? 혼자 사는 아이요. 여주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아, 그 아이요? 저 골목 반지하에 살아요. 엄마가 2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었대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요. 불쌍한 아이죠.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엄마가 돌아가셨다고요? 2달 전에? 다리에 힘이 풀린다. 강비서가 부축한다. 회장님.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눈물이 흐른다. 혜정아, 내가 너무 늦었구나. 2달 전이라니.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찾았더라면. 13년을 찾았다. 하지만 혜정은 이제 없다. 세탁소 여주인의 안내로 준혁의 집을 찾는다. 좁은 골목, 가파른 계단, 곰팡이 냄새가 올라온다. 반지하 문 앞에 선다. 민호는 초인종에 손을 가져간다. 하지만 누르지 못한다. 갑자기 나타나면 아이가 놀랄 것이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른다. 강비서, 좀 더 조사를 해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 그때 골목 끝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준혁이 편의점 봉투를 들고 걸어온다. 민호는 숨을 멈춘다. 13년 만에 보는 아들. 살과 피를 가진 실제의 아들. 다가가려는 민호를 강비서가 막는다. 회장님, 지금은 안 됩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민호는 발걸음을 멈춘다. 준혁은 아버지를 보지 못한 채 집으로 들어간다. 문이 닫힌다. 일주일 후 사립탐정 윤석호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준혁 군은 관악구 소재 중학교 2학년입니다. 성적은 중하위권.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혼자 생활하고 있고 하루 평균 5,000원 정도만 사용합니다. 민호는 카드 사용 내역을 본다. 편의점에서 컵라면, 삼각김밥, 우유. 가끔 문구점에서 노트와 펜. 이렇게 조금만 쓰면서 살고 있었구나. 민호는 카드 한도를 무제한으로 올린다.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온다. 친자관계 확률 99.99%. 민호는 결과지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린다. 준혁이 내 아들이 맞구나. 그날 밤 민호는 아내 서연에게 말한다. 서연, 13년 전에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 그 여자와의 사이에 아들이 있어. 그 아이를 찾았어. 서연은 놀라지 않는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한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절 사랑한 적 없다는 것도. 민호가 고개를 숙인다. 미안해. 서연이 창밖을 바라본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아들을 찾아가려고 해. 그리고 책임지려고 해. 서연이 한숨을 쉰다. 지은이는요? 지은이에게도 말할 거야. 이해해 줄 거야. 서연이 민호를 바라본다. 목소리가 담담하다. 그래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는 이혼하는 게 좋겠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어. 미안해, 서연. 서연이 희미하게 웃는다. 미안할 것 없어요. 우리는 애초에 사랑 없는 결혼이었잖아요. 창밖으로 달이 떠오른다. 두 사람 사이에 13년의 침묵이 흐른다. 민호는 옷장 앞에 서 있다.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고른다. 청바지에 체크무늬 셔츠. 너무 부자처럼 보이면 안 된다. 강비서가 묻는다. 학교 앞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민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렇게 하자. 오후 4시. 준혁의 학교 정문 근처 벤치. 민호는 서류 봉투를 들고 앉아 있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종이 울린다. 학생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 사이로 준혁이 보인다. 교복 차림에 낡은 가방을 맨 아이. 민호는 일부러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린다. 종이가 흩날린다. 준혁이 멈춰선다. 종이를 줍기 시작한다. 아저씨, 이거요. 민호가 고개를 든다. 13년 만에 대면. 눈앞에 아들이 있다. 눈가가 뜨거워진다. 고마워, 학생. 목소리가 떨린다. 준혁은 알아채지 못한다. 네. 준혁이 돌아서려 한다. 민호가 급히 말한다.
잠깐 학생. 배고프지 않니? 아저씨가 밥 한 끼 살게. 준혁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돌아본다. 아니요, 괜찮아요. 민호가 부드럽게 웃는다. 그냥 고마움의 표시야. 부담 갖지 마. 준혁은 망설인다. 사실 배가 고프다. 아침도 거른 터였다. 그럼 감사합니다. 학교 근처 한식당. 두 사람이 마주 앉는다. 민호가 묻는다. 뭐 먹고 싶어? 준혁이 메뉴판을 본다. 가장 싼 것을 찾는다. 저 김치찌개요. 민호가 주문한다. 김치찌개 2인분이요. 그리고 불고기도 하나 추가요. 음식이 나온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든다. 한 입, 두 입. 오랜만에 따뜻한 밥이다. 민호는 준혁을 바라본다. 밥 먹는 모습이 혜정을 닮았다. 이름이 뭐니? 준혁이요. 준혁이구나. 좋은 이름이네. 몇 학년이야? 중학교 2학년이요. 준혁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묻는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왜 저한테 밥을 사주세요? 민호가 준비한 대답을 한다. 아, 나는 이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냥 학생이 착해 보여서. 준혁은 고개를 갸웃하지만 더 묻지 않는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부모님은 뭐 하시니? 준혁의 손이 멈춘다. 표정이 어두워진다. 엄마는 2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없어요. 민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간다. 그럼 지금 혼자 사니? 준혁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혼자요. 민호는 눈물을 참는다. 내 아들이 혼자 살고 있었다. 엄마를 잃은 지 겨우 2달 만에. 식사를 마치고 민호가 명함을 건넨다. 준혁아,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아저씨한테 연락해. 아저씨가 도와줄게. 준혁이 명함을 받아본다. 이민호 건설 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민호가 준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다. 또 보자. 준혁이 떠난 후 민호는 식당에 남아 눈물을 흘린다. 강비서가 다가온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민호가 고개를 젓는다. 괜찮지 않아. 내 아들이 13년 동안 나 없이 살았어. 저렇게 힘들게.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명함을 꺼내본다. 휴대폰으로 검색한다. 이민호 건설. 대기업이다. 수조원의 자산. 준혁의 눈이 커진다. 저 아저씨가 재벌이었어? 문득 생각이 스친다. 이민호. 민호.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중얼거리던 이름. 민호야, 미안해, 사랑했어. 설마. 다음 날. 민호는 또 학교 앞에 나타난다. 준혁이 그를 발견하고 멈춘다. 아저씨, 어제 그 아저씨시죠? 민호가 웃는다. 응, 나야. 오늘도 배고프지? 같이 밥 먹을래? 준혁이 묻는다. 왜 저한테 이러세요? 민호가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한다. 그냥 준혁이가 착해 보여서. 그리고 내 아들처럼 느껴져서. 아들처럼. 그 말이 준혁의 가슴에 박힌다. 일주일이 지난다. 민호는 매일 학교 앞에서 준혁을 기다린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고 공원을 산책한다. 민호가 묻는다. 준혁아, 꿈이 뭐야? 준혁이 대답한다. 저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민호가 미소 짓는다. 건축가? 좋은 꿈이네. 아저씨도 건축 관련 일을 해. 민호는 준혁에게 선물을 준다. 새 운동화, 새 가방, 따뜻한 패딩. 준혁이 손사래를 친다. 아저씨, 이거 너무 비싼데요. 민호가 말한다. 괜찮아. 아저씨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준혁은 생전 처음 받는 선물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며칠 후 학교 사회복지사 이정민이 준혁의 집을 방문한다.
반지하 쪽방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한다. 준혁이가 여기서 혼자 살고 있었어? 정민이 준혁에게 말한다. 미성년자가 혼자 살 수는 없어. 복지시설로 가야 할 것 같아.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싫어요. 저는 여기서 살 거예요. 준혁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낸다. 저 아는 어른이 있어요. 이분한테 연락하면 안 될까요? 정민이 명함을 보고 놀란다. 이민호 건설 대표이사? 정민이 전화를 건다. 민호가 받는다. 회장님, 준혁이라는 학생과 어떤 관계신지요? 민호가 결심한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제가 준혁이의 친아버지입니다. 정민이 충격을 받는다. 친아버지요? DNA 검사 결과가 있으세요?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결과지가 도착한다. 친자관계 확률 99.99%. 정민이 준혁을 바라본다. 준혁아, 이분이 내 아빠래. 준혁의 눈이 커진다. 아빠요? 이민호. 민호.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르던 이름. 잠시 후 문이 열린다. 민호가 들어선다. 좁고 낡은 방을 둘러본다. 가슴이 무너진다. 준혁이 민호를 올려다본다. 목소리가 떨린다. 정말 아빠예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미안해, 준혁아. 아빠가 너무 늦게 찾아왔어. 민호가 준혁을 안는다. 13년 만에 포옹. 준혁은 처음에는 몸이 굳는다. 하지만 민호의 체온이 전해지자 천천히 힘이 풀린다. 준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른다. 아빠, 정말 제 아빠예요? 민호가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래, 준혁아. 아빠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이제 아빠가 책임질게.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창밖으로 노을이 진다. 좁은 반지하 방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안고 있다. 13년의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내린다. 정민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는다. 검은색 벤츠가 강남의 한 저택 앞에 멈춘다. 철문이 열리고 정원이 펼쳐진다. 분수가 물을 뿜고 잔디밭이 초록빛으로 빛난다. 3층 규모의 하얀 건물이 우뚝 서 있다. 준혁은 차에서 내려 입을 다물지 못한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민호가 준혁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그래,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현관문이 열린다. 대리석 바닥 크리스탈 샹들리에. 준혁은 낡은 운동화를 벗으며 망설인다. 이런 곳에 발을 디뎌도 되는 걸까? 민호가 준혁을 2층으로 안내한다. 복도 끝방. 문을 열자 넓은 공간이 펼쳐진다. 킹사이즈 침대, 커다란 책상, 옷장, 개인 욕실. 창문 밖으로 정원이 내려다 보인다. 준혁은 침대에 조심스럽게 앉아본다. 몸이 푹 빠진다. 반지하 방의 딱딱한 바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드러움이다. 아빠, 이게 다 제 거예요? 민호가 미소 짓는다. 그래, 다 내 거야.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고마워요, 아빠. 민호가 말한다. 준혁아, 너한테 동생이 있어. 준혁이 눈을 동그랗게 뜬다. 동생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린다. 12살 여자아이가 뛰어들어온다. 초등학교 6학년 지은이다. 긴 머리를 양갈래로 묶었고 눈이 초롱초롱하다. 지은이 준혁을 보고 환하게 웃는다. 오빠, 진짜 오빠가 생긴 거예요? 준혁은 어색하게 손을 든다. 안녕, 나는 준혁이야. 지은이 준혁에게 다가온다. 오빠, 저랑 놀아줄 거죠? 저 오빠가 생겨서 정말 좋아요. 준혁은 생전 처음 동생이라는 존재를 만난다. 어색하지만 마음 한편이 따뜻해진다.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는 커다란 테이블이 놓여 있다. 민호, 서연, 지은,
준혁이 마주 앉는다. 서연은 49살. 우아하고 차가운 인상이다. 그녀는 준혁을 보고 담담하게 인사한다. 안녕, 준혁. 준혁이 고개를 숙인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말한다. 지은이를 잘 돌봐주렴. 지은이는 오빠가 생겨서 정말 좋아하더구나. 테이블 위에 음식이 가득하다. 스테이크, 샐러드, 수프. 준혁은 포크와 나이프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손이 어색하게 움직인다. 지은이 옆에서 속삭인다. 오빠, 이렇게 하는 거야. 지은이 포크와 나이프 쓰는 법을 보여준다. 준혁은 지은을 따라한다. 식사 후 서연이 준혁을 조용히 부른다. 정원이 보이는 창가에 선다. 준혁아, 나는 곧 이 집을 나갈 거야. 준혁이 놀란다. 네. 서연이 담담하게 말한다. 내 아빠와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어. 하지만 지은이는 여기 남을 거야. 내가 지은이를 잘 돌봐줘.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저 때문에 이혼하시는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우리는 애초에 사랑 없는 결혼이었어.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와서 다행이야. 이제 모두가 솔직해질 수 있으니까. 며칠 후 저녁. 민호와 준혁은 정원을 산책한다. 하늘에 별이 떠 있다. 분수 소리가 잔잔하게 울린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준혁아, 엄마는 어떻게 돌아가셨니? 준혁이 걸음을 멈춘다. 암이었어요. 마지막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는 너무 아파하셨어요. 그래도 저한테는 항상 웃으셨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린다. 돌아가시기 전에 민호, 미안해, 사랑했어, 라고 하셨어요. 민호가 눈물을 흘린다. 혜정이, 미안해. 준혁이 말한다. 아빠, 엄마는 아빠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아빠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좋은 사람이었어, 라고만 하셨어요. 민호의 가슴이 찢어진다. 나도 엄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며칠 후, 경기도의 작은 공동묘지. 민호와 준혁이 혜정의 묘 앞에 선다. 민호가 무릎을 꿇는다. 혜정아, 미안해. 13년 동안 너를 찾았어. 하지만 늦었어. 너무 늦었어. 목소리가 갈라진다. 준혁이는 내가 잘 키울게. 약속해. 그리고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준혁도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 엄마, 저 이제 아빠랑 잘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분다. 묘비 앞에 놓인 국화가 흔들린다. 한 달 후, 준혁은 정식으로 민호의 아들로 호적에 등재된다. 새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아든다. 아버지란에 이민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준혁의 손이 떨린다. 저 정말 이시성을 쓸 수 있어요? 민호가 준혁의 손을 잡는다. 그래, 넌 이제 이준혁이야. 내 아들이야. 입적 소식이 언론에 알려진다. 기사가 쏟아진다. 이민호 회장의 숨겨진 아들. 혼외자. 사생아. 자극적인 단어들이 준혁의 눈에 박힌다. 학교에서 친구 선우가 준혁에게 다가온다. 야, 준혁아. 신경 쓰지 마. 넌 그냥 내 아빠를 찾은 거잖아. 준혁이 고개를 끄덕인다. 응, 고마워. 하지만 마음은 무겁다. 그날 밤 지은이 준혁의 방으로 찾아온다. 문을 열고 들어와 침대 옆에 앉는다. 오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지은의 눈이 반짝인다. 오빠는 내 오빠고 우리 가족이야. 저는 오빠가 생겨서 정말 행복해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지은아. 지은이 준혁을 안는다. 오빠, 울지 마요. 제가 오빠 지켜줄게요. 12살 동생의 작은 팔이 준혁을 감싼다. 준혁은 그 따뜻함에 눈물을 흘린다. 2달 후, 서연이 집을 떠난다.
현관 앞에 캐리어가 놓여 있다. 지은이 서연을 안는다. 엄마, 자주 올 거죠? 서연이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럼 자주 올게. 지은아, 오빠 잘 따르고. 서연이 준혁을 바라본다. 준혁아, 지은이 잘 부탁해. 준혁이 고개를 숙인다. 네, 약속할게요. 서연이 차에 탄다.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며 떠난다. 민호, 준혁, 지은이 나란히 서서 차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본다. 민호가 두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이제 우리 셋이 가족이다. 지은이 준혁의 손을 잡는다. 오빠, 우리 잘해보자. 준혁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잘해보자. 정원의 분수가 물을 뿜는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다. 이민호 건설 본사 회의실. 민호가 대형 스크린을 보며 임원들과 회의 중이다. 서류를 설명하던 민호의 손이 갑자기 멈춘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회장님? 임원이 묻는 순간 민호가 앞으로 쓰러진다. 쿵,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에 울린다. 강비서가 달려온다. 회장님, 회장님.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린다. 준혁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휴대폰이 진동한다. 강비서의 번호다. 몰래 확인한다.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으로 와주세요.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책상을 박차고 일어난다. 선생님, 저 급한 일이 생겼어요. 교실 문을 밀치고 뛰어나간다. 복도를 달린다. 계단을 뛰어내린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멈출 수 없다. 병원 응급실. 준혁이 뛰어들어간다. 아빠. 민호는 병상에 누워 있다. 얼굴이 창백하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힘이 없다. 준혁이 아빠의 손을 잡는다. 손이 떨린다. 아빠 괜찮아요? 제발 아빠도 저를 떠나면 안 돼요. 목소리가 갈라진다. 눈물이 흐른다. 민호가 약한 목소리로 말한다. 괜찮아, 준혁아. 걱정하지 마. 그때 병실 문이 열린다. 지은이 뛰어들어온다. 아빠. 지은은 울면서 아빠에게 달려간다. 민호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지은아, 아빠 괜찮아. 준혁이 지은을 안는다. 지은아, 울지 마. 아빠는 괜찮으실 거야. 지은이 준혁을 올려다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른다. 오빠, 아빠가 안 떠나시죠? 준혁이 대답한다. 그럼 아빠는 안 떠나셔. 하지만 준혁의 목소리도 흔들린다. 일주일 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온다. 의사가 진료실에서 설명한다. 회장님,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상동맥이 막혀 있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민호가 묻는다. 수술하면 괜찮아지나요? 의사가 대답한다. 네, 성공률은 높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준혁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천장을 바라본다. 어둠 속에서 엄마의 얼굴이 떠오른다. 병원 침대에 누워 마지막 숨을 쉬던 엄마. 아빠가 수술하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엄마처럼. 준혁의 손이 떨린다. 이불을 꼭 움켜쥔다. 문이 열린다. 지은이 서 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다. 오빠, 저 무서워요. 아빠가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준혁이 일어나 지은을 안는다. 지은아, 괜찮아. 아빠는 괜찮으실 거야. 우리가 기도하자. 두 아이는 손을 잡고 눈을 감는다. 수술 전날 밤, 민호가 준혁과 지은을 병실로 부른다. 만약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준혁이 말을 끊는다.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눈물이 쏟아진다. 민호가 준혁의 손을 잡는다. 아니야, 그냥 만약을 위해서야. 아빠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남길 거야. 회사, 재산, 모든 것.
준혁이가 장남이니까 회사를 맡고 지은이도 똑같이 재산을 받을 거야. 지은이 울먹인다. 아빠, 저는 재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아빠만 있으면 돼요. 민호가 지은을 안는다. 알아, 지은아. 아빠도 너희만 있으면 돼. 수술 당일 아침. 수술실 앞복도. 민호가 이동 침대에 누워 있다. 준혁과 지은이 양옆에 서 있다. 민호가 두 아이를 바라본다. 준혁아, 지은아 사랑한다. 준혁이 아빠 손을 잡는다. 눈물이 흐른다. 아빠, 저도 사랑해요. 꼭 돌아오세요. 지은도 아빠 손을 잡는다. 아빠 사랑해요. 꼭 돌아와요. 수술실 문이 열린다. 민호가 들어간다. 문이 닫힌다. 준혁과 지은은 문 앞에 주저앉는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는다. 제발 아빠를 지켜주세요. 6시간이 흐른다. 시간이 너무 느리다. 준혁은 손톱을 뜯는다. 지은은 서연의 품에서 운다. 서연도 병원에 왔다. 강비서가 커피를 가져온다. 조금만 기다려요. 회장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준혁은 창밖을 바라본다. 해가 지고 있다. 하늘이 붉게 물든다. 수술실 문이 열린다. 의사가 나온다. 마스크를 벗는다. 준혁이 벌떡 일어난다. 아빠는요? 의사가 미소 짓는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회장님은 건강하십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눈물이 쏟아진다. 아빠. 지은도 울음을 터뜨린다. 서연이 두 아이를 안는다. 다행이다. 회복실. 유리창 너머로 민호가 보인다. 각종 튜브와 기계에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심장 박동 모니터는 규칙적으로 움직인다. 준혁이 유리창에 손을 댄다.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지은도 손을 댄다. 아빠, 빨리 깨어나요. 며칠 후, 민호가 눈을 뜬다. 첫 마디가 나온다. 준혁이는? 지은이는?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한다. 아이들은 매일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병실 문이 열린다. 준혁과 지은이 뛰어들어온다. 아빠. 두 아이가 침대로 달려간다. 민호가 두 아이를 안는다. 준혁이 아빠 손을 꼭 잡는다. 아빠, 정말 무서웠어요. 아빠까지 잃을까봐. 엄마 잃고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민호가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미안해, 준혁아. 아빠가 너를 걱정시켰구나. 하지만 아빠는 괜찮아. 이제 더 건강하게 살 거야. 너희들과 함께. 지은이 말한다. 아빠, 다시는 아프지 마세요. 민호가 지은을 안는다. 그래, 약속할게. 2주 후, 민호가 태어난다. 집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아빠 퇴원 축하.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맞이한다. 민호가 감동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날 저녁, 민호와 준혁, 지은이 정원을 산책한다. 분수가 물을 뿜고 별이 떠오른다. 민호가 말한다. 아이들아, 아빠가 너무 일만 하느라 너희와 시간을 못 보냈구나. 이제는 더 많이 함께 있을 거야. 준혁이 아빠 손을 잡는다. 아빠, 저는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호가 미소 짓는다. 준혁아, 넌 이미 훌륭해. 지은이 양쪽 손을 잡는다. 우리 셋이 영원히 함께해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진다. 1년 후, 준혁은 중학교 3학년이 되었다. 성적표에는 상위권 성적이 빼곡하다. 학부모 상담실. 민호가 담임 선생님과 마주 앉는다. 준혁이는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1년 전과는 다른 아이예요. 민호가 미소 짓는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준혁이 아빠를 본다. 민호가 엄지를 치켜 세운다. 2년 후, 준혁은 강남의 명문 고등학교에 합격한다. 합격 통지서를 든 준혁.
민호가 준혁을 꼭 안는다. 자랑스럽다 아들. 지은이 뛰어와 준혁의 팔을 잡는다. 오빠 대단해. 준혁은 새 학교에서 친구도 사귀고 꿈을 향해 나아간다. 5년 후 준혁은 고등학교 3학년. 책상 위에 건축학과 입시 자료가 쌓여 있다. 민호가 준혁의 방에 들어온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렴. 아빠는 응원할게. 준혁이 고개를 끄덕인다. 아빠 꼭 해낼게요. 합격 발표일. 컴퓨터 화면에 준혁의 수험 번호가 떠오른다. 명문대 건축학과 합격. 준혁이 눈물을 흘린다. 엄마 영정 사진을 바라본다. 엄마 해냈어요. 9년 후 대학 졸업식장. 24살이 된 준혁이 학사모를 쓰고 있다. 당당하고 씩씩한 청년이 되었다. 민호와 20살 지은이 객석에 앉아 있다. 지은도 대학생이 되었다. 이준혁? 이름이 호명된다. 준혁이 단상으로 올라간다. 졸업장을 받아든다. 객석에서 민호가 박수를 친다. 눈가가 젖는다. 졸업식이 끝나고 세 사람이 캠퍼스를 걷는다. 벚꽃이 흩날린다. 민호가 말한다. 이제 정말 회사에 들어올 준비가 됐구나. 준혁이 아빠를 바라본다. 아빠, 저 열심히 할게요. 아빠가 만든 회사, 제가 지킬게요. 지은이 오빠 팔짱을 낀다. 오빠, 나도 나중에 회사 들어갈 거야. 우리 같이 일하자. 세 사람이 웃는다. 저녁, 혜정의 묘지. 준혁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 졸업장을 묘비 앞에 놓는다. 엄마, 저 대학 졸업했어요. 이제 어른이 됐어요. 바람이 분다. 나뭇잎이 살랑인다. 마치 혜정이 대답하는 것 같다. 엄마가 남겨준 통장으로 시작된 인연이에요. 엄마 덕분에 아빠를 만났고 가족이 생겼어요. 준혁이 눈물을 닦는다.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민호가 준혁 옆에 선다. 혜정의 묘비를 바라본다. 혜정아, 우리 아들 잘 컸어. 내가 지켜봐줬지? 바람이 다시 분다. 두 사람의 머리카락이 흔들린다. 지은이 다가와 국화꽃을 묘비 앞에 놓는다. 혜정 이모, 오빠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묘비를 바라본다. 석양이 진다. 하늘이 붉게 물든다. 14살 소녀는 24살 청년이 되었다. 반지하 쪽방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간다. 엄마가 남긴 통장. 그 안에 담긴 사랑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준혁의 가슴에서 뛰고 있다. 24살이 된 준혁.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고 있다. 손이 조금 떨린다. 첫 출근이다. 민호가 방문 앞에 서서 아들을 바라본다. 정장을 입은 준혁의 모습이 눈부시다. 가자 아들. 검은색 벤츠가 이민호 건설 본사 앞에 멈춘다. 준혁이 차에서 내린다.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른다. 로비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도열해 있다. 박수가 터진다. 이사님 환영합니다. 준혁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인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지만 눈빛은 단단하다. 설계팀. 준혁은 도면 앞에 앉는다.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하지만 대학에서 4년, 인턴으로 3년. 눈에 익은 것들이다. 현장을 방문한다. 안전모를 쓰고 콘크리트 냄새를 맡는다. 노동자들과 인사를 나눈다. 민호가 아들을 지켜본다. 천천히 해. 실수해도 괜찮아. 준혁이 고개를 끄덕인다. 노트에 빼곡히 메모를 적는다. 1년 후 준혁은 첫 프로젝트를 맡는다. 소규모 주택단지 설계. 25살 청년의 첫 도전이다. 밤이 깊다. 준혁의 방에 불이 켜져 있다. 설계도 위에 연필이 쉬지 않고 움직인다. 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준혁아,
너무 무리하지 마. 준혁이 고개를 든다. 눈이 충혈되어 있다. 아빠, 저 정말 잘하고 싶어요. 엄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민호가 설계도를 들여다본다. 섬세한 선들, 창의적인 구조. 훌륭해. 정말 잘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린다. 혜정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프로젝트가 완성된다. 주택 단지가 들어선다.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분양이 빠르게 완료된다. 언론이 주목한다. 이민호 회장의 아들, 건축 재능 입증. 25살 신의 건축가 탄생. 준혁은 기사를 읽고 담담하게 말한다.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겸손한 미소가 얼굴에 번진다. 12월. 크리스마스. 저택의 거실에 커다란 트리가 세워져 있다. 반짝이는 조명이 방안을 물들인다. 민호, 준혁, 지은이 트리 앞에 모여 있다. 서연도 참석했다. 이혼 후에도 가족의 연은 이어졌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든다. 자,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진다. 사진 속에 네 사람이 웃고 있다. 민호는 두 아이를 양옆에 두고 환하게 웃는다. 준혁과 지은도 행복한 얼굴이다. 지은이 준혁의 팔을 잡는다. 오빠, 우리 가족 정말 좋다. 준혁이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래, 정말 좋아. 민호가 창밖을 바라본다. 눈이 내리고 있다. 하얀 눈송이가 정원을 덮는다. 10년 전 반지하 쪽방에서 배고픔에 떨던 소년. 이제 25살 건축가가 되어 첫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민호가 중얼거린다. 혜정아, 고마워. 준혁이를 이렇게 키워줘서. 눈송이가 창문에 부딪혀 녹아내린다. 마치 하늘에서 혜정이 대답하는 것 같다. 준혁이 아빠 옆으로 온다. 아빠, 뭐 봐요? 민호가 아들의 어깨를 감싼다. 눈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어.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눈 내리는 정원을 바라본다. 거실에서 캐롤이 흘러나온다. 지은과 서연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따뜻한 크리스마스 밤이다. 짧은 글이라도 서로 나누면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